싸우다가 집에 가버리는 애인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. 보시면은 이렇게 화가 나서 그냥 문제만 생기면 바로 가버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때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죠. 이 잡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, 잡으면 당연히 사이가 바로 좋아지니까 좋아질 수는 있어. 근데 문제가 뭐냐? 이 문제들이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반복이 되면 될수록 계속 잡아야 되는 상황이 계속 열리게 되는데, 사실 처음에는 잡힐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두 번, 세 번째는 잘 잡히지 않을 수도 있고, 반복적으로 상대도 이걸 잡는 걸 알기 때문에 상대가 그걸 이용해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게 된단 말이에요. 그렇게 되면은 계속 상황이 말리면서 계속 휘둘리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? 이 감정 호감이 낮은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되는 게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. 왜냐하면 상대 마음이 너무 낮게 되면은 여기서 잡지 않고 그냥 둔다. 그러면 이 마음 상태는 당연히 작기 때문에 쉽게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헤어지게 되고, 헤어졌을 때 또 잡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초장에 빨리 잡는 것이 좋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. 자,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메시지가 올 수 있어요. 우리 그만하자. 불안정한 시기에는 마음이 바뀔 수 있다.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.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. 이런 요소들이 있음으로써 상대는 어쩔 수 없이 좋아하는 모습이 계속 커지고 생각이 나거나 끌릴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커지는 거예요. 나라는 사람을 진정으로 가지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떠나보내지 않고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놔두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, 상대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두는 편이에요. 왜 그렇게 두냐면,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절 딜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. 그리고 이렇게 화나서 가는 걸로 어떠한 것도 상대가 얻을 수 없다라는 거를 말을 해주거나 느끼게 해줌으로써 상대는 절대 이 자리를 함부로 떠나지 않아요. 그리고 떠났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지게 만들어서 이 시간을 굉장히 고달파지게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, 상대는 이 자리를 함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. 상대와 연애를 하다 보면은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, 서로 뭔가 조율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자리를 박차고 가버리게 된다면은 상당히 피곤하겠죠. 근데 요거를 쓰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. 바로 보통보다 나를 좀 더 좋아하는 상태일 때 쓰는 게 상당히 유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이유라고 치면은 상대가 나에 대한 감정이 크기 때문에, 혹은 나에 대해서 어떤 행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. 어떻게 되냐면 그냥 혼자 이렇게 해서 가버렸어요. 그러면 심심하고 뭐 하고 있을지 계속 궁금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워.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, 그때 내가 괜히 자존심 부렸어. 왜 그랬을까? 그러지 말고.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고통을 느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되면은 상대가 다음부터 함부로 그 자리를 일어서는 습관은 많이 사라질 수 있게 됩니다. 한 주의해야 될 점은, 이걸 기다리는 사람은 처음에 그 이상의 고통을 감내할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, 도중에 어설프게 행동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통하지가 않거나, 이런 법칙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.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니까 그 사람은 날 어떻게 못하겠지? 이런 생각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면은 상대가 나를 좋아하고, 그리고 반대로 상대는 지금 나간 상태예요. 근데 정말 아무런 상관없다는 듯이 시간이 계속 흘러요. 그러면 지나치게 긴 무관심은 결국엔 관계를 박살내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. 다시 말씀드리면 지나치게 긴 무관심은 관계를 박살낼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좋아해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걸 이해하는 건 좋지만, 그걸 이용해서 너무 장시간을 끌게 되면 상대가 질릴 수 있다는 거.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이 공식이라고 치면은, 예를 들어서 3일 버틸 수 있는 사람이면 2.5일에서 1일 정도만 지속한다든지, 일주일 버틸 수 있는 사람이면 4일에서 5일 정도 지속한다든지, 이런 식으로 상대가 가지고 있는 기준치를 점점점 높여나가지 않는 이상 이걸 한 번에 확 사용하시면 안 돼요.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이 기간은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. 이렇게 푹 빠져 있는 상태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죠.
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, 저의 이 테크닉적인 방법으로 좀 더 사랑을 키우는 방법을 쓰면 좀 더 커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. 그러면 좀 더 여유 있는 연애는 당연히 가능할 수밖에 없고요. 자, 이번에는 세 번째 노빠꾸 타입이에요. 이런 사람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. 뭐냐면 앞뒤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게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이상 굉장히 폭발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어요. 이런 사람들을 다룰 때는 상당히 그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도움이 됩니다.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기세로 몰아붙이기 때문에 이때 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어설픈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거를 더 추진하면 추진했지 그걸 멈추진 않는단 말이에요. 반대로 아무리 건드려도 끄떡이 없는 인간이고 신경 쓰지 않는 인간이라는 걸 알면은 이 상태는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됩니다. 한마디로 굉장히 사나운 개라고 보시면 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처음에 길들이기는 어렵지만 길들이게 됐을 때 상당히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거기까지 상당히 어렵죠. 그렇기 때문에 각오를 하고 내가 그냥 확실히 비율을 맞춰줄지 아니면 확실히 딱 마음을 잡고 헤어지더라도 내가 이걸 한번 잡아보겠다 생각으로 베팅을 하든지 이런 둘 중에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 행복한 연애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